네, 우리 다음 문제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자, 출금전표 두 건을 우리가 전표 입력을 해봤죠. 자, 이 시간에는 그 다음 거 199페이지 3번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입금전표 작성하기. 자, 입금표에 입금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그런 영수증과 같은 겁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입금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무슨 회사예요? 3일패션이죠. 영수자라는 말은 돈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영수자 3일패션이 누구에게? 코디나라 귀하 하면은 코디나라에게 입금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코디나라에서 돈을 얼마 받았다? 220만 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이 돈을 왜 받았냐 하면은요, 여기 밑에 내용에 써 있네요. 상품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다라고 이 설명에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 1번 분계를 수행하시오. 분계를 한번 종이에 써볼까요? 분계를 한번 종이에 써보겠습니다. 자,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죠. 자산 증가죠. 22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자, 대변에 이 현금이 왜 들어왔느냐 하는 겁니다. 외상 매출금 코디나라께 들어온 거예요. 외상 매출금 코디나라께. 그러면 대변의 외상 매출금은 뭘 의미하느냐? 거래의 결합은 자산 감소죠. 외상 매출을 했다. 그러면 차변에서 외상 매출금이 증가하지만 외상 매출 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서 감소합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지만 대신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해 주잖아요.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이 감소한 그러한 교환 거래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분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전표 입력을 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럼 전표 입력해 볼까요? 자, 일반 전표 창을 열어 놓으셨죠? 자, 이번에는 날짜를 고치겠습니다. 영수증에 보니까 입금표에 날짜가 나와 있어요. 며칠입니까? 13일이요? 네. 13일 입력하시고, 이번에는 입금이니까 9번에다 2번 하면 입금이 들어갑니다. 자, 코드에다가 우리가 입금이라는 것은 차변이 입금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차변이 현금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대변이 뭐냐 이거예요. 외상 매출금이죠. 그래서 외상으로 입력을 하고 엔터 쳐보면 108번의 외상 매출금, 251번이 외상 매입금이죠. 자,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요, 외상 매입금은 부채잖아요. 자, 지금은 108번 외상 매출금. 자, 거래처,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가 코디나라예요. 아니. 맞죠? 네, 코디나라. 그러면 코드에다가 코디를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이 외상 매출금 같은 경우는 거래처별로 원장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처에다가 미리 다 만들어 놓은 코드를 등록해 놓은 거래처입니다. 그래서 1001번에 주식회사 코디나라 거래처가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로 꼭 넣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대체 적요가 되겠는데 밑에 적요에 4번에 보면은 외상대금 현금 회수. 네, 4번이 맞죠? 그래서 적요 번호에다 4 엔터. 그러면 대변의 커서가 넘어오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금액은 220만 원. 2200 플러스 하면은 220만 원 입력되고요. 엔터 쳐보면은 하단에 차변의 현금 220, 대변의 외상 매출금 220,
이러한 회계 처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입금전표 하나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정별 원장과 총계정 원장, 그리고 합계잔액시산표, 그리고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쫙 반영이 된 거예요. 네,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죠? 네, 다 반영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볼까요? 200페이지 4번 문제 보시면 대체전표 작성하기 하나 더 있죠?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대금은 CT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예. 자,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부가세가 보여요. 부가세가 있는데 이거 공제 받을 수 없나요? 못 받습니다. 왜 못 받느냐면은 매출 거래처 직원과 식사했다면 이것이 접대비예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접대비 관련 지출에 대한 매입 부가세는 공제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왔다면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을 하면서 불공이라고 하는 유형을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카드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지출한 것은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할 필요 없이 바로 일반 전표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부가세 공제 못 받으니까 이 부가세는 회계 처리하지 말고 요 합계 88,000원을 전부 다 비용 처리하면 돼요. 뭐로? 접대비로. 그런데 그러면 비용 발생은 차변이니까 접대비가 차변에 와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차변에 접대비 세금 포함해서 88,000원. 이것은 비용 발생이 되겠고, 대변에 카드로 결제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미지급금으로. 미지급금. 카드 결제했는데 식당에 미지급한 건 아니에요. 식당은 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갈비집, 참만나 갈비집의 미지급금이 아니라 카드사에 미지급한 거예요. 카드사에는 오늘 돈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지급금에 가로 열고 거래처를 CT카드로 적어야 돼요.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CT카드가 되는 거예요. 얼마를? 88,000원이 미지급이 됩니다. 네,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카드로 뭔가 비용 지출했잖아요. 대변의 미지급금입니다. 네, 잘 기억해 주세요. 회사 카드로 비용 지출하는 거 요즘 많아요. 회사 카드로 비용 지출하면 대변의 미지급금.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것에 거래의 결합관계를 쓴다면 부채 증가죠. 미지급금이 부채지 않습니까? 대변의 부채 증가가 되는 거. 자, 손으로 꼭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보죠. 자, 전표 입력. 날짜는 1월 며칠인가요? 14일. 날짜 바꾸고 차변. 이건 현금 거래가 아니죠. 우리가 입금이나 출금은 거래금액 전체가 현금이었을 때 입금이나 출금여표로 쓰는 겁니다. 거래금액 전체가 현금이 아니거나 또는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거, 이거 차변 대변으로 적어야 돼요. 자, 차변의 비용 발생 접대 엔터 쳐가지고 800번대 접대비죠. 813번입니다. 813번 판관비 접대라는 얘기고, 자, 거래처 참만나를 검색을 해봤더니 코드로는 입력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코드는 무시하고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참만나 갈비. 자, 적요의 번호를 한번 골라본다면 1번이죠. 1번. 회사 카드로 접대해 있다는 거예요. 1번. 자, 차변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88,000원. 엔터 치시고 줄이 바뀌죠. 아직은 여기 차익이라는 게 나와 있을 거예요. 밑에 차익은 아직 분기가 끝나지 않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대변을 입력할 차례니까 9분에다가 4 입력하면 대변이에요. 그러니까 9분이 아까 1 하면 출금, 2 하면 입금, 3 하면 차변, 4가 대변인 것이죠. 자, 대변의 계정 과목이 뭐냐면 미지급금이에요. 한글로 미지하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253번 미지급금이 맨 위에 보입니다. 엔터. 거래처 CT라고 입력해보세요. CT 코드에다 놓고 엔터 치면은 99,601번이 딱 검색이 돼요. 그래서 이 카드는 우리가 법인카드가 CT카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카드를 2개, 3개 만들면서 카드사가 CT카드도 있고 현대카드도 있고 삼성카드도 있고 국민카드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처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요는 밑에서 한번 골라볼까요? 특별히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엔터로 위에 있는 적요를 그냥 복사하고 지나가세요. 엔터로 지나가면 위에 있는 텍스트가 복사가 돼요. 자, 그리고 대변에다가 88 플러스 하면은 엔터 치면 밑에 차액이 없어집니다. 밑에 차액이 없어지고 차변의 분계 내용이 차변의 접대비 88,000원, 대변의 미지급금 88,000원. 이런 분계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총계정 원짝에 전기되었고 합계잔액상표에 넘어갔고 손익계산서에도 넘어갔고 재무상태표에도 넘어갔습니다. 자, 이 거래는 차변의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거래를 우리가 거래금액 총액이 비용이나 수익이면 손익거래라 부른다고 그랬죠. 손익거래에 해당하는 대체전표를 작성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금과 출금 그리고 대체전표까지 한번 간단하게 수행을 해봤는데요. 그 수행 결과가 우리가 입력한 거하고 똑같은지 한번 검토하면서 갈까요? 자, 1월 11일 날 우리가 출금전표로 했고 공유생비 811번에 거래처 미소식당 입력했고 적요에다가 직원 식대 및 차대 지급이라고 했고 금액 3만원 입력했고요. 대변에는 현금이었죠.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됐었죠. 차변에 복리후생비 3만, 대변에 현금 3만. 그리고 이 복리후생비는 800번대를 썼다는 거. 그 다음에 12일 날 거는 기름 넣은 거, 차에다 기름 넣은 거 출금전표로 해서 차변에 복리후생, 차량 유지비, 대변에 현금. 그리고 F3 눌러서 관리 항목 등록했죠. 그러면 적요에 이와 같이 64보에 2461 아반떼 유류비라고 이게 적요에 나타납니다. 부가세가 있었지만 이것은 승용차 관련 부가세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므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의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금액을 입력한 후 F3을 누르면 하단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가 보인다. F3을 눌러 적요 입력이 안 될 경우 계정과목 등록 메뉴에서 차량 유지비 계정과목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 항목을 설정한다.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관리 항목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미리 등록을 다 해놨었습니다. 2번 승용차 코드란에 커서를 두고 F2를 누르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등록한 차량이 확인되며 차량 번호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적요가 관련 내용으로 자동 반영된다. 근데 F2를 누르기도 하고요. 그 승용차 코드에서 우리는 F2 대신에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마우스 더블 클릭합시다 그랬죠? 네,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F2 대신에. 그러니까 아까 이 화면에서 그랬던 거죠. 네, 이 화면 승용차 코드 여기서 제가 여기 더블 클릭합시다 그랬잖아요. 그 대신 F2를 눌러도 된다 이 말이에요. F2.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입금 전표였습니다.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은 입금 전표였죠. 그래서 분계를 차변의 현금 220, 대변의 외상매출금 220 했는데 대변의 외상매출금을 코드를 쓸 때는 이 코드, 주식회사 코디나라는 거래처를 코드로 꼭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방금 했던 접대비 지출한 거 대체전표로 했죠. 그래서 차변에 813번 접대비, 거래처는 참만나 갈비, 적요에다가 1번에 거래처 접대비 신용카드 법인, 금액 88,000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거래처는 99,601번 시티카드, 적요는 엔터로 복사하고 지나갔고 대변에 현금 88,000원 이렇게 입력을 했었던 거죠. 자, 전표 작성 수행 내용을요 이렇게 쭈르르륵 1월달 걸 다 보려면은 여기 날짜를 비우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다 보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우리도? 네. 자, 여기 1월달만 입력하시고 여기 2를 스페이스바로 지워보세요. 네, 비워두고 엔터 치면은 1월달 우리가 방금 입력했던 1월 11일부터 14일 거까지 쫙 다 보입니다. 1월달 게. 예, 그래서 1월달 걸 다 보면서 전표 입력을 할 때는 월만 입력하고 일은 비워두세요. 그리고 여기다 날짜를 입력해 가면서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날짜를 입력해 가면서 여기를 비워둔다는 거죠. 하루하루씩 입력할 때는 그냥 이렇게 입력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한 달치를 모아서 입력할 때는 여기 날짜를 비우고 입력을 치면 엔터를 치면 여기다 날짜를 입력해 가면서 여러 건을 한꺼번에 쫙 입력할 수가 있어요. 같은 달치는. 그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증빙서류 관리학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모든 회사의 비용은 말이죠. 증빙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즉 잘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증빙에 대한 의의와 증빙서류의 종류들을 한번 필요 지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빙의 의의. 기업은 경영활동 중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여 나오는 이익에 세법에서 적용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 이때 인정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것만 인정이 되므로 이러한 업무 관련 비용을 입증하기 위해 지출 증빙을 주고받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업이 내는 세금이라는 것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먹이는 거예요. 이익이 안 나면 세금을 안 냅니다. 법인은. 이익이 안 나면. 그러니까 이익이 얼마 났느냐 거기다 곱하기 세율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때 비용의 인정을 어디까지 해주냐면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했다면 비용으로 인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했는지 안 했는지가 어떻게 확인되겠어요? 영수증 같은 거 잘 챙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증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래는 여러 가지 증빙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증빙서류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출 거래이면 지출 증명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있다. 지출은 했는데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거나 그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증빙 서류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영수증 등이 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게 바로 증빙의 종류입니다. 여기 있는 게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1번, 여기 2번, 3번, 4번이라면 1번부터 4번이 적격증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영수증은 제한이 있어요. 이 영수증은 3만 원까지, 접대비는 1만 원까지만. 네.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든가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는 금액에 제한이 없어요. 예, 회사 업무용으로 지출을 했다면 뭐 금액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영수증은 말이죠. 3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요. 3만 원까지만. 그러면 만약에 30만 원짜리를 일반 영수증으로 비용 인정 받으려면 3만 원짜리 10개를 써야 되겠죠. 예. 3만 원짜리 10개. 그래야 30만 원이 되죠. 예. 그래서 3만 원까지 일반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수증으로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요. 예. 접대비 관련된 거는 또 금액을 더 줄여가지고 1만 원까지만. 그러니까 일반 그 큰 기업에서는 이 영수증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걸 어떻게 원천적으로 이걸 막아버립니다. 예, 영수증 받아오지 말고 이런 걸로 받아와라. 이런 걸로. 예, 그런데 그러면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 발급을 못하는 어디 아주 영세한 가게에서 샀다 이거예요. 예. 어쩔 수 없죠. 거기서는 영수증 받아야죠. 예. 그런 것은 영수증이라도 받아와야 되겠지만 최대한 이 네 가지 증빙 내에서 받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나 불가피하다면 영수증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5만 원짜리 영수증을 불가피하게 받아왔는데요. 네. 가산세 내면 돼요. 가산세 내고 비용 인정 업무적으로 지출했다면 비용 인정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여기서 어떤 자료를 입력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증빙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증빙 외에 다른 증빙들이 또 뭐가 없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연습하기 위해서 수행 내용이 있습니다. 수행 내용. 네. 자, 돌잔치 초대장이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돌잔치를 누가 초대를 하면은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거래처의 영업부장, 거래처 직원의 그 거래처의 부장님 자녀의 돌잔치를 하겠다고 우리 회사에 초대장을 보내왔어요. 예, 그러면 우리 회사는 갑과 을 사이에서 보면 우리가 을이죠. 우리 회사는 우리 파는 회사고 이 멋쟁이라는 거래처는 우리 회사 상품을 사주는 회사예요. 앞으로 잘 사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 영업부장 자녀가 돌잔치 한다고 초대를 해왔는데 이걸 딱 보내왔어요. 우편으로. 이걸 보내왔는데 안 가볼 수 없죠. 그러면 가야 됩니다. 그것도 업무상 지출한 걸로 봐줘요. 그러면 이 멋쟁이의 이 부장 집에 가가지고 여기 1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나서 봉투에 딱 넣어서 축하합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수증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예, A상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뭘로 만약에 세무서에서는 10만 원을 영업부장 멋쟁이라는 회사의 영업부장 돌잔치에 지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그걸 뭘로 증명하는 뭘로? 이걸로.
이것도 보관을 해둬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애사나 경사 같은 거 거래처로부터 초대받은 거 있잖아요. 그것은 가서 영수증 해주시오, 뭐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 이거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증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관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세무감사가 5년에 한 번씩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증빙들을 5년간은 보관을 해 두어야 돼요. 만약에 세무감사가 나오면 전부 다 들춰보니까 세무감사가 안 나오면 그만입니다. 안 나오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 세무조사를 나온다 하면은 뭘 보러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 다 보러 나오는 거예요. 예. 몇 년도 거, 몇 월 달, 어떤 증빙에 대해서 요거 한번 영수증 가져보세요. 이거 세금계산서 한번 가져보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딱 갖다 내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하고 나서 이 증빙은 5년간 보관해야 돼요. 5년간. 자, 그러면 2월 11일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기 전에 밑에다 분계를 한번 써봅시다. 자, 분계는 차변에 이렇게 돼야 되죠. 비용 발생인데 접대비라는 거죠. 1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대변은 현금으로 줬죠. 10만 원. 대변의 현금 10만 원은 자산 감소가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고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대변의 현금이니까 출금 전표로 한 줄로 작성할 수 있겠네요. 자, 날짜가 이게 며칠이 이제 됐나요? 2월 달인가요? 예, 2월 11일입니다. 자, 여기다가 2월로 이제 바꾸시고, 일은 엔터로 그냥 비워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쭈루룩 밑에서 입력을, 날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자, 11일 입력하시고, 출금이니까 1번 입력하시고, 차변에 와야 되니까,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접대비, 800번대 접대비. 그리고 거래처는 멋쟁이라는 회사의 영업부장이잖아요. 예, 멋쟁이. 자, 저교에는 거래처 접대비라고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거래처 접대비가 뭐 선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래처 경조사비 10번이 맞을 것 같습니다. 거래처 경조사비 지급. 네. 금액을 입력합니다. 10만 원. 네, 이렇게 하면 전표 입력이 됐고요. 그 다음 거 또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편 등기 영수증. 우리가 우체국에 등기를 발생하거나 하면요, 이러한 영수증을 해줍니다. 네. 자, 이것도 증빙으로 이용될 수가 있어요. 거래처 상품 매출 관련 서류를 발송하고 등기 우편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현금 지급했으니까 이것도 출금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밑에 분계를 먼저 한번 써볼까요? 네. 자, 분계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자, 차변에 이 등기 붙이는 비용은요, 서류를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통신비로 처리해요. 통신비, 판매관리비 통신비예요. 예. 금액이 4,000원. 대변은 현금 4,000원. 차변의 통신비는 뭐예요? 비용 발생이죠? 대변의 현금은요? 자산 감소죠? 자, 전표 입력합시다. 전표 입력. 날짜가 영수증에 있죠? 2월 15일입니다. 15일 1번 출금 통신비 814번이죠. 자, 거래처는 우체국인데 우체국이 거래처에 과연 있겠느냐?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체국 그냥 쓰시고, 예, 적요에는 우편료 지급이라는 2번 적요 적당할 것 같습니다. 2번. 그리고 금액은 4,000원 차변에 입력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다음 전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204페이지 3번에 토지 취득세 납부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취득세는 자산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나요? 취득세는 세금과 공과라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자, 뭘 취득하고 세금을 냈는지 밑에 내용을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취득세 합계액이 또 요것만 금액으로 보면 안 돼요. 그 밑에 있는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까지 모두 합혀져 있는 요 끝에 있는 합계 금액을 자산 처리하는 겁니다. 이거를 자산 처리해야 돼요. 245만 원을. 자, 수납인의 날짜가 2월 20일로 되어 있고요. 자료 설명을 보면은 매장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구입하고 취득세를 국민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했다는 겁니다. 자,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1번 출금전표로 쓰면 되겠는데 바로 토지라는 자산 처리를 해야 돼요. 토지. 알겠죠? 자, 그럼 분계를 수행하시오. 1번 분계를 수행하시오는 어떻게 써야 돼요? 차변에 토지 200 2,450,000 자산 증가 대변에 현금으로 냈나요? 네. 현금 2,450,000 자산 감속 이렇게 이게 처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출금 전표로 2월 20일자 전표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2월 20일 여기다 20일 쓰시고 1번 출금 토지로 검색해 보면 계정 코드 201번입니다. 자, 거래처는 뭐 여기서 특별히 거래처 토지 같은 경우는 거래처를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고 적요에는 토지 관련 취득세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토지 취득세 현금 지급 2번 적용. 그리고 금액은 245만 원.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득세 자산 처리한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출장 품위서라고 되어 있고 출장 여비를 가지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지급이라는 것은 가계정이라는 얘기죠. 임시계정. 왜 여비를 지급할 때 임시계정으로 처리를 하느냐? 여행이 아니라 출장을 다녀와야 비용이 얼마나 가는지가 확실히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출장을 떠날 때 작성하는 이 출장 품위서를 보고 비용을 지급할 때 50만 원을 교통비와 식대 등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 오상식 부장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출장 간다는 거예요. 23일부터 27일까지. 그러면은 가서 얼마를 사용하고 올지 아직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가계정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지급금이었습니다. 가지급금. 그래서 영업부 오상식 출장여비 계산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걸 회계 처리할 때는 차변에 오는 것이 가지급금이라는 자산이 오고요. 그런데 가지급금은 거래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상식으로. 자, 대변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현금이 50만 원. 그러면 이거의 결합관계는 뭐냐? 여러분 가지급금 당좌자산에서 배웠거든요. 자산 증가입니다. 현금도 당좌자산에서 배웠죠. 자산 감소죠. 대변에 왔으니까.
그래서 자산 증가, 자산 감소인 교환 거래를 우리는 입력을 출금 전표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품위서에 있는 날짜입니다. 품위서에 2월 23일로 되어 있죠. 2월 23일 날짜 입력할까요? 자, 23일 날 1번 출금, 차변에 오는 건 가지 하면은 가지급금, 거래처는 오상, 검색하면 3001번 오상식. 자, 적요 밑에서 골라보면은요, 업무 가지급금 지급이라고 하는 적요 번호가 있을 거예요. 2번입니다. 2번. 업무 가지급금. 출장 떠날 때 지급하는 게 업무 가지급금이에요. 그리고 금액은 50만원.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급여 지급 대장과 통장, 지금 우리가 증빙에 대한 걸 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출장을 떠난다 하면서 50만원 지급했을 때 이걸 업무적으로 지급했는지 뭘로 확인하느냐, 그래서 이게 직장 내에서 이런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 보고 출장 갈 때 이 품위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 받은 거 이거를 보관하면 이 자체가 가지급금을 지급했다는 증거 서류 증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급여 지급 대장이 나오는데, 급여를 지급한 것도 이 급여 대장을 인쇄를 해놔야 돼요. 옛날에 돈으로 이렇게 직접 봉투에 담아줬을 때는요, 제가 그 80년대에 회사를 다닐 때는 이 급여 대장 옆에다가 서명란을 만들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게 인쇄를 해서 나눠주면 여기다 자기 사인이나 도장을 다 찍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받았다는 것을 이 급여 대장에다가 서명 본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대부분이. 왜 그러느냐? 통장 이체를 하기 때문에 근거가 거기 회사 통장이 다 찍혀요. 거래 내역이. 그렇기 때문에 따로 뭐 오상식 씨, 장그래 씨 여기다 사인해 주세요. 돈 받은 거 이거 안 해도 돼요. 통장에 입금된 거 다 조회해 보면 나오니까. 옛날에는 통장에다 입금시켜 준 게 아니라 돈을 담아서 봉투에다 이렇게 봉급날 직접 나눠줬어요. 현금으로. 그러니까 사인을 받고 도장을 찍어야 돼요. 자, 이 문제는 이 증빙은 그래서 급여 지급 시는 급여 대장 자체가 증빙이 되는데, 이걸 회계 처리하려면 자, 직원이 2사람이네요. 급여 총액 700만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제계 요거 회계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인 지급액 오늘 지급한 거 요거, 이 3개를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인 지급액은 보니까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찾으신 금액하고 일치하죠. 요게 그냥 보통예금으로 이체시켰다는 거예요. 이 2사람에게. 자, 밑에 자료 설명을 보면요, 직원의 급여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이랬습니다. 분계를 수행하시오. 자, 분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급여 주는 날 우리는 어떤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느냐? 차변에 급여 비용이 발생하죠. 얼마냐? 바로 여기 있는 700만 원이 급여가 되는 겁니다. 요 700만 원. 그래서 차변의 비용이죠. 비용 발생을 시키고, 이 비용에 대해서 뭔가 지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대변에 지급하기 전에 떼오는 돈이 있어요. 원천징수한 거. 그 떼오는 돈을 우리는 예수금이라고 부채에서 배웠죠. 31만 4천원. 이게 부채 증가입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지만 이거 회사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채 증가.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보통 예금에서 인출해서 지급했습니다. 6,686,000 맞죠? 6,
686,000 이것은 뭐예요? 차산 감소가 되겠네요. 이런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차변 요소가 하나, 대변 요소가 두 개인 그러한 분계를 지금 또 해봤네요. 자, 그러면 분계를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책에다 잘 써놓으시고 전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은 날짜부터 정확하게 급여 지급한 날에 통장에 찍혀있네요. 25일이네요. 2월 25일. 차변부터 한번 해볼까요? 3번 차변에 급여 801번. 자, 급여의 거래처는 뭐 직원들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저교에다가 임원급여 임원이라는 건 보통 이사급 이상을 임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사가 아니니까 자, 저교를 번호를 고르지 말고 여기다 직접 쓸까요? 2월 급여 지급이라고 쓰겠습니다. 2월 급여 지급 이렇게. 자, 엔터 치시고 차변에 700만 원, 7 플러스 엔터. 그리고 또 한번 엔터 치면 날짜가 또 복사되고요. 자, 대변은 4번이에요. 4번. 자, 4번에 예수금을 먼저 입력할까요? 예수 엔터. 그러면 254번 예수금. 예수금은 부채지만 이거는 이제 뭐 세무서가 여기 예수금이 세금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야 될 것도 있고 또 고용센터에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금도 거래처 넣지 마세요. 다만 저교에다가 4번 저교가 적당하네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등 예수. 그거 써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대변에 아까 314였죠? 314 플러스 엔터. 그리고 또 대변에 보통예금이죠. 103번이 보통예금입니다. 자, 보통예금은 그게 국민은행 보통예금인지 농협 보통예금인지 그 통장 거래처를 꼭 넣어야 돼요. 신한은행이네요. 신한 하면은 우리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 거래처 등록 해놨었죠? 98002. 자, 저교에 보면은요, 급여 지급인데 밑에 저교에 안 보여요. 그러면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직접 입력하죠. 2월 급여 지급. 2월 급여 지급. 그리고 686000을 입력하면 됩니다. 6686 플러스. 그래서 차변과 대변이 일치한다면 밑에 차액이 안 나오면서 분계가 끝나게 되지만 차변과 대변의 차이가 나게 되면 여기에 차익이 발생하면서 분계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이 입력하는 순서는 관계없어요. 차변 대변으로 하든 대변 차변부터 입력하든 순서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 까지 하고 우리 쉬었다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6번 출장여비 정산서 가지급금 정산. 자, 밑에 설명을 읽어보면 출장을 마친 오상식 부장의 여비 정산 내역을 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추가 지급했답니다. 아마 돈이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분계를 수행하시오 이랬어요. 자, 어떻게 됐다고 했냐. 여기 보니까 숙박비로 30만 원을 썼고요. 교통비로는 25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합의 55만 원을 쓰고 왔어요. 55만 원.
예, 그런데 가지급금을 가져가기는 50만 원을 가져갔으니까 5만 원을 회사가 추가로 지급해 줘야 되겠죠? 자, 회계 처리해 봅시다. 분계 써 봅시다. 분계. 이렇게 합니다. 먼저 차변에 비용을 이때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비 교통비예요. 출장 가가지고 숙박비하고 교통비는 그리고 식대는 여비 교통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출장을 가서 사용한 숙박비, 그 다음에 교통비, 그리고 식대, 이거 모두 여비 교통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관비죠. 이거 판매관리비, 판관비 800%대로 하시고 55만 원. 이게 뭐예요?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 가지급금을 먼저 저기 뭡니까? 상계시킨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가지급금 거래처는 오상식 거를 상계시켜야 돼요. 50만 원. 그래서 이게 자산을 대변에 적었으니까 자산 감소가 되는 거죠. 오상식 씨에게 돈을 줄 때는 자산을 가지급금을 차변에 적으면서 자산 증가시키잖아요. 돌아오면은 대변에 적습니다. 자산 감소시키고 5만 원 추가로 현금으로 지급했잖아요. 그래서 추가 현금이 대변에 가요. 5만 원. 이것 또한 자산 감소죠. 차변 항목 하나에 대변 항목 2개인 이런 분계였습니다. 자, 이 분계 여러분 손으로 쓸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전표 입력을 할까요? 네, 차변 대변으로 대체 전표로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2월 27일. 자, 여기다 27일 입력하시고 차변부터 한다면 3번 차변에 여비교통비 812번이죠. 네, 거래처 여비교통비는 거래처 넣을 필요 없습니다. 자, 적요에다가 출장 여비 가지급 정산이라는 적요가 딱 맞죠? 1번. 네, 그리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55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지급금을 먼저 상계시킬까요? 가지 엔터 치면은 134번. 거래처 오상식 3001번. 자, 적요 역시 위에 있는 걸 복사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은 50만 원이죠. 자, 또 날짜에서 엔터 치시고 아직 5만 원의 차이가 뭡니까? 대변에 현금을 입력해야 되잖아요. 자, 대변에서 엔터 치면 대변도 복사돼요. 네, 현금 101번이에요. 현금도 거래처 뭐 엔터 치면 오상식 복사하고 가는데 그냥 비워놔도 돼요. 적요는 뭐를 해야 될까요? 네, 가지급금 정산하는 걸 복사하고 지나가면 돼요. 엔터 엔터. 아니면 적요가 마땅치 않으면 여러분이 만들어 쓰면 돼요. 출장 여비 가지급 정산 시 추가 지급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이 정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출장 여비 가지급 정산 이것도 뭔 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만 원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55만 원씩 이렇게 딱 떨어져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다양한 증빙들을 가지고 여비 정산서라는 것도 하나의 증빙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쉬는 시간이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